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 말씀하신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치를 전망치를 경제지표 낮춰놓고 그거보다 뭐 나쁘게 나오는데 조금만 기대치보다만 좋으면 시장 분위기는 좋고 이제 금요일도 그런 양상이 실업률 가지고 나타난 건데요. 네. 이게 영리한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올 후유증을 좀 막고 여파를 막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십니까? 좀 영리하게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고 그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관심사는 60일선 돌파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6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 1.9% 상승을 했죠. 물론 차트의 이격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보다는 좋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60일 돌파해서 오늘 시장이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죠. 우리나라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60일선 돌파할 때 시장의 재료는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죠.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14.7% 정도, 다음 분기 때는 한 22%까지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어요. 이유는 경기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예상했던 지표를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그래놓고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환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항상 그 몇 년을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가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들고 있고요. 일단 60일선이 돌파되는 모습이 미국에서 관측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현재 이평선으로 보시면 미국 시장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120에서 200일선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상승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죠.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시장은 일단 반등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도 시장은 올라가죠. 만약에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한다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국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장을 발목 잡을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호재는 없지만 악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폭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기술적 분석상의 여러 곳에서는 상승이 진짜 크게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이 롱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오랜 기간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어쨌든 시장이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다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 관측이 됐고 오늘 밤에 양봉을 하나 더 세워서 지난 고점이었던 부분이죠. 이 자리 보시면은 정확하게 24,700 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0일선이 아주 큰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실패를 했고 네 번째에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남아있는 저항선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죠. 26,000 정도의 200일선과 120일선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로 가죠. 근데 가기 전에 항상 걸쳐야 될 게 있어요. 과거 60일선 돌파해드렸던 그 자리, 이 자리가 빠르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1957포인트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 부분에 돌파 시도하다가 그냥 확 밀렸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밀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국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조정을 바라기 위해는 지금 구름대에 캔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대형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대형 악재가 터져서 쭉 빼는 걸 빼놓고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조정을 언급하거나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롱 포지션에 천천히 꾸준히 시장을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후행 스팬 방향성 아주 좋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왔었다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후행스팬이 여기 뚫고 가야 되는데 캔들의 위치상으로는 참 버거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목 공부하신 분들에서 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과 캔들의 상황은 항상 맞아야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캔들의 상황은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 상황을 보죠.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떨어지더라도 시간을 두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가 관련해서 이제 셰일가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셰일가스가 지금 도산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셰일가스의 생산비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유가가 24불 70센트. 지난번에 제가 1차적으로 28불, 그다음에 2차적으로 36불에서 7불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7불 근처까지 왔다가 약간 밀렸어요. 셰일가스는 최소 55불 정도. 그러니까 55불이면요. 여기 보시면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때가 65불이고 요때 상단선이 최고점이 48불이에요. 그러니까 약 그 월봉으로 3개월 전 정도였으면 셰일가스가 버팁니다. 55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반토막이니까 생산비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유가가 일단은 올라갈 쪽으로 시장은 유도를 하겠구나라는 거.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셰일가스가 중요하잖아요. 트럼프는 유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기본적 전제가 생길 거라는 거고, 유가는 올라가도 셰일가스가 살아나지 않을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50불 정도. 그러면은 적어도 38불을 제시했던 자리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거다.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모르겠지만 영악한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된다면 절대 50불을 안 넘기는 선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미국을 믿고 그냥 끌어올렸어요. 60불대로. 끌어올리자마자 셰일가스가 그냥 갑자기 또 증산을 하면서 이 시장을 초토화시킨 게 미국 시장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셰일가스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살아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할 거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유가가 올라가도 막 지난번처럼 뭐 100불 과거에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적정한 가격 이상은 안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 시장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28불 47센트.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순간에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되고 나면은 요 정도 몸통을 메우고 아마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끌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유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50불을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50불을 안 넘기고 상당히 버텨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많이 줄도산하고 멀어지면 그때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건 맞지만 50불을 넘어가는 그 시점은 굉장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195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인의 귀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장중한 때 1100억 정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470억 매수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정말 드리블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요, 장중한 때 프로그램 매도로 순식간에 한 1200억 매도하고요. 코스닥 실제 현물도 한 1200억 매도해서 한 순식간에 2500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확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귀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좀 진입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들어온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물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선물을 사고 기관이 현물을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외국인의 기환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좀 파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하지만 코스닥이나
거래소 상황을 보면 코스닥이 더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세를 더 분출시켜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누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스닥을 눌러서 시장에서 물량을 더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시장을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조정 국면이 안 보여요. 제 눈으로는. 이 월봉 상태를 보시면 후행 스팬이 아직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을 넘겨야 됩니다. 2,000원을 넘겨야 되는 현재의 차트의 모습인데 아까 조정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리고 마이너스 말하고 여기 나왔는데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조정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후행 스팬 추세 연장선을 뚫고 가야 되는 자리라서 5월달이 아마 시작됐을 때 시장 사람들은 전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후행 스팬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너무 빨리 올라온 거에 대한 버거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을 약간 드리블을 하고자 하는 주 세력들 간의 약간 격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추세는 위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을 좀 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오늘 좀 눌렀었는데 전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는 누를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행 스팬 위치가 캔들을 보시면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올라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지 말아야 될 길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라온 다음에 눌렀다? 그러면 거의 100% 가짜인 거죠. 아직은 내려갈 소지가 없을 여기서 내려올 때는요. 대형 악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기환이 정말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부 들어왔지만 진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천억씩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엔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가 되는 그런 과제일 거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까지는 제가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 외국인의 귀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시장 한번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9시 30분, 40분대 밀고 내려갈 때 프로그램 매도가 한 1,200억 정도 제가 아까 본 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900억대 이렇게 줄면서요. 빠르게 좀 돌려놓으면서 두 시장 모두 플러스로 지금 돌려놓은 상황들입니다. 선물 시장을 주목하고 외국인들을 주목하라는 말씀 귀담아 듣습니다. 시장 공감 10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